저는 예전에 이제 어쨌든 게임 페인 굉장히 오래 했던 뭐 하위에서 뭐 1에서 한 10% 정도 됐을까요? 하위 1%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 상위 1%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아까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부익남의 돈워리 재테크, 자기개발, 동기부여 유튜버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재테크, 네.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제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서 겹치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뭐 채널 그 분석하는 거 보면은 항상 자주 보는 채널 뜨잖아요. 거기에 그쵸, 거의 그쵸.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는 뭐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재테크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아직 김작가TV에 이제 부동산계에 네. 혜성같이 나타난 한 분을 딱 섭외를 못했는데 네. 오늘 섭외하러 왔어요.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세상에 뭐 다양한 재테크 다 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뭐 웬만한 것들 다 다루시는데 네. 결국에는 돈 버는 얘기도 하고 그쵸. 그 돈을 벌려면 결국에 마인드도 세팅해야 갖춰져야 되고 되죠. 그러려면 또 실행력, 뭐 어떤 네. 뭐 의지, 인내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죠. 네, 성공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많이 왔다. 거의 다 오신 작가님 오셨는데 잠깐 휴게소에 들렸다. 잠깐 쉬고 계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저는 그 김작가 TV 채널이 약간 성공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성공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본인은 네. 뭐 저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신 걸로는 네. 되게 시작이 좀 느렸고 그쵸. 어찌 보면 남들 대비 좀 뭐 되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다면서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뭐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인 게 네. 제가 이제 20살 때는 그 전까지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네. 공부를 못해서 이제 뭐 사실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전문대학교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공부를 못해서 네. 이제 전문대학교를 갔고요. 네. 네, 전문대를 갔다 이제 간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돌아오면 복학하면 2학년이거든요. 네. 전문대는 2년 전이니까 전 이제 네. 졸업반인 거죠. 그렇죠.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고 네. 학점 한 2.0. 이제 큰일 났다. 네.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럼 네. 이제 똑같은 전문대로 가면 2년밖에 도망을 못 치니까 네. 4년쯤 도망을 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사립대로 편입을? 편입도 아니고 수능을 다 있었어요. 수능을 다 하셨어요. 수능을 다 있었는데 망했어요. 원래는 더 좋은 대에 가고 싶었지만 네네. 여튼 그래서 24살에 이제 신입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놀다가 네. 제가 정신 차린 건 26살 후반 때부터 조금 정신 차렸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이제 정신 차리고 왔는데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살에 졸업을 했고 한마디로 일단 대학이란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대학, 네. 두 번째가 취업, 네. 세 번째가 커리어는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대학 늦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제가 이제 스펙을 쌓고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네. 인턴십 3번과 계약직 1번 총 1년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정규직 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턴십과 계약직이라는 기간이 네. 굉장히 좀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그러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부일라님은 네. S사 출신인 걸로 네.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취업이 힘들면 다 비슷한 세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시기를 겪어서 취업도 되게 늦게 했고 힘들게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결혼도 아직 하지 못했다. 네. 네, 안 한 거 아니다. 이 나이에 제가 나이 40 네. 못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네. 고해성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정신을 차리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차리게 되죠? 왜 차렸냐면 네. 제가 이제 26살 때쯤에 네. 제가 과거를 이제 좀 돌이켜 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쯤에 정신을 조금은 차려야 될 나이이긴 하잖아요. 못 차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못 차린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1개, 그다음에 학점은 뭐 이제 학교 온 게 한데 3.2, 뭐 네. 5 정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또 나는 이제 전문대학교 시절에 복학해서 이제 졸업이 두려웠던 것처럼 또 지방대학 4년제에서 또 졸업이 두려운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도망갈 느낌을 데가 좀 없는 상황에서 받으셨구나. 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네. 택시 이제 운전을 하시거든요. 네. 택시 기사로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월급은 보통 한 뭐 100에서 150 사이고 그 외에 이제 이상의 돈을 벌어오는 것들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달에 버시는 게 뭐 한 200에서 한 250 되세요. 네네네. 근데 저희 집 가족이 4식구거든요. 4식구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었냐면 네. 사실 250, 뭐 최대 벌어봤자 250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도 안 쓰셨어요. 거의 뭐 침이 없고 술, 네. 담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어.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느 날 이제 뭔가 좀 뭐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네, 그런 네,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거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 엄청 성공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하는데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인생을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책에서는 딱 적을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보통 영화나 네. 책에서는 인생의 모멘텀이 딱 한 번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하는 거지.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제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극점이 이제 제가 터닝 포인트 되는 거지. 네. 자기 고민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잔소리 한다고 해서 듣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살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공모전을 27살 때 했거든요. 아. 굉장히 늦었죠. 그럼 전공이 어떤? 이제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첫 공모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력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미친 듯이 정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해봤고 네. 그때 전국 경쟁률이 한 560대 1이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1등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네. 수상 혜택으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오. 첫 해외여행도 일본을 갔고 네. 제 힘으로. 네. 그래서 일본 사케를 마시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성취 경험이란 걸 네. 배웠어요. 아. 근데 저 성취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고 네. 하는. 전 그 친구들이 부러운 것 중 하나는 뭐 학벌도 아니고요. 네트워크도 아니고 저 그런 거 아니고 이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 시기에 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이 친구는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상위 1% 안은 드는 친구들이 거기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상위 1.5%. 네. 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부딪힐 때 무서워하지 않아. 자신감이 있구나. 자신감이 있어. 네. 왜냐? 난 해봤으니까. 근데 저도 그거를 27에 처음 깨달은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생이 많은 걸 좀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도전하고. 근데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사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그냥 내가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죠. 무언가를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갖추든지 뭔가를 하든지 하면서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이 와야죠. 네.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네. 받아보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게 없으면 거꾸로 노력을 하겠다는 또 의지도 안 생기는 안 생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 그냥 뭔가 그런 뭐 칭찬을 받아보고 인정을 받아보는 경험을 못 하니까 계속.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전까지 열심히 안 살았던 이유 중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 이야기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평범하기도 했고 평범보다도 굉장히 못하는 친구였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외모 컴플렉스를 굉장히 세게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좀 털이 많잖아요. 약간 전현무 스타일. 심지어 놀랍게도 네. 이게 지금 레이저 제모를 15회 이상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레이저 제모를 여기 얼굴 다 태운 거예요. 네. 놀란 표정인데. 제가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깔끔해진 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아까부터 네. 뭐 외람되지만. 가슴털 보여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여기 요쪽에 네. 약간 그 털이 네. 약간 끊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걸까 했는데 이게 네. 또 제모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하고 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갑자기 제가 또 약간 털 얘기로 가는데. 털 고위성사. 이것도 15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겐 큰 고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릴 적에 제가 얼굴도 까맣고 그다음에 키도 작고 네. 그다음에 털도 많고 하다 보니 이목구비도 좀 뚜렷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 쪽에 이제 별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필리핀, 뭐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줄임말로 말레라고 불렀어요. 아, 네. 저를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부른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놀림받았고 놀림받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때 놀림 많이 받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 그럴 수 있어. 자신감이 없어져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정도 소극적이었냐면 네. 이건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한 10년 만에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싶다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말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요. 큰 거를 나이 몇 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3번 정도. 그 정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외모 컴플렉스도 많고 그런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너무 좋죠. 네네네. 공부 못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갔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으셨어요? 아니요, 남들만큼은 했어요. 아, 근데 재능이 특별히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 생각했던 거는 남들만큼 하는데 왜 안 됐을까? 네네네. 근데 남들보다 더 해야 됐던 거지. 남들보다 부족했으니까. 네. 그런 제가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컴플렉스가 어찌 보면 어린 나이 때부터 좀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학벌 컴플렉스 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학벌 하신 컴플렉스도 거잖아요. 있었죠. 사실. 20살에서 30세까지.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네.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란 그쵸, 말이죠. 맞아요. 내가 남들보다 뭐 내 친구들 대비 내 주변 지인 대비 좀 뭐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이 네.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일단 도대체? 바뀐 거는 이제 아까의 그 터닝 포인트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때 그 성취. 네, 성취 경험이 일단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왜냐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보상이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중독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태도가 만들어진 건데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딱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2가지인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는 안 될 거예요. 다만 그거를 제 몸에 그 처음에 루틴처럼 만들고 습관처럼 만들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모든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는데 네. 자, 첫 번째 관점은 긍정과 부정. 그걸 긍정과 생각하시고요. 부정. 네. 2번째는 한 가지 판단.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돌아와 볼게요. 네. 자, 외모 컴플렉스. 네. 자, 한 가지 이제 관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정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난 평생 뭐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네. 들었던 첫 마디가 뭐 너 필리핀에서 왔니? 너희 아버지 캄보디아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DP 나오잖아요. 네. 전 거기 뭐 그 정도까지 당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일부분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당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요, 저도 뭐 있긴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네. 네, 어떤 뭐 거?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런 또 덩치가 있어서. 아니 저도 되게 말랐거든요. 되게 중학교 진짜요? 때까지 되게 키도 작고 말랐었어요. 그렇죠. 그럼 약간 공감하실 수 있겠다.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부정으로 생각한다 해서 네.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낙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원빈 막 이런 샤워하면서 원빈 남자들 특히 씻고 난 다음에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약간 뿌열 때, 뿌열 때 특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긍정이란 건 뭐냐면 네. 그대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털이 많고 나는 그쪽을 닮았고 그냥 키가 작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기죠. 자, 외모가 제가 좀 깔끔하지 못했다. 털이 많아서 레이저 좀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옷도 옛날에는 좀 깔끔하지 못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깔끔하게 입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정했죠. 그럼 남자는 외모만큼 중요한 게 뭔가요? 부일라님. 뭐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 외모로는 이거를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 보완하는 거다. 보완하고. 그래, 남자는 능력, 그 다음에 말, 태도, 센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네네. 채워지면 네. 이성을 유혹할 때도 뭐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도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 외모 컴플렉스를 잘 이겨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뭐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또 노력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아.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남들보다는 센스라든가 네. 약간 대화라든가 스피치 같은 것들이 조금 발달한 편이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학벌 컴플렉스를 얘기해 볼게요. 사실 학벌 컴플렉스는 겪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네. 학교가 서열화되니까 뭐 그냥 정해지죠,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네네.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에 있을수록 서울에서도 뭐 이제 상위 대학을 제외한 친구들은 좀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자, 요것도 부정으로 바라보면 네. 내가 지방대 나와서 안 돼. 내가 학벌 때문에 안 돼. 네. 이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긍정으로 생각해서 우리 계명대학교가 서울대학교랑 똑같아? 우리 나와도 우리 서울대학교랑 경쟁 똑같이 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 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순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면 네. 스펙이 학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성적도 있고 공모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대외 활동도 있고 인턴십도 많아요. 네. 그걸 채우면 네. 이거를 부족한 걸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긍정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특히 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학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학교 이제 못 바꾸잖아요. 네. 네. 근데 평생 내가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네. 본인 삶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 인식을 먼저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살아온 길이 결국에 내 지금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건 못 바꾼다. 네. 그럼 바꿀 수 있는 거를 찾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거는 못 바꾸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냥 하소연하는 거고.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현실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네. 후회로 가죠. 그렇죠. 후회와 나의 과거를 비난, 비판, 맞아. 그리고 더 크게는 남 탓으로 가잖아요. 부모님 탓, 뭐 사회 탓으로 막 가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끊으셨네요. 네, 그걸 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성취 경험을 최대한 작은 거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취 경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진짜 목표가 없으면 네. 몸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사실 운동만큼 가장 정직한 것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공모전에서의 1위. 그렇죠. 이거는 전국 1위인 거죠? 네, 전국에서 1등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전에 20살 때부터 이제 네. 24살 때까지 그 리니지라는 게임에 네. 정말 페인이었거든요. 그 엑스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페인인 사람은 네네네.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자는 순간까지 그 게임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짜장면 시켜 먹고 밥도 앉아서 먹고 여기서 그냥 딱 흔들고 먹으면 되니까 한 손은 이제 마우스를 잡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시키면 항상 그 양파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양파도 굉장히 열심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세대시니까 기억하실 네네. 것 같은데 리니지 게임이랑 이렇게 앉아서 보통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네.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 게임을 너무 오래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게 뭐 실제 있어난 사건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죽었다라는 맞아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2박 3일 하다가 돌아가시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왜? 죽으면 게임 못 하잖아요. 채소를 먹는다. 양파가 혈액순환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 생각하면 되는데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양파를 먹어야지. 좀 일어나서 5분만 걸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5분 동안 레벨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 사이에 아이템을 주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게임 진짜 열심히 해서 레벨도 되게 높게 찍었는데 현실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성취감이죠. 그렇죠. 내가 얻었던 가장 어찌 보면 유일한 성취감. 그 세계에선 또 인정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의 그 성취의 보상 때문에 제가 한 2, 3년 동안 그 게임만 한 거죠. 그럼 그 뒤로는 탁 끊으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힘들게 끊었죠. 금단 증세. 어머니와의 그 영토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겨내고 아. 이제 제가 성취를 하면서 사회의 네. 성취를 하다 보니까 이 성취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게 게임 성취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웃긴 사건 하나는 이제 네. 제가 서울의 첫 직장이 테헤란노였거든요. 테헤란노를 걷고 있다가 네. 테헤란노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게임 회사. 네. NC소프트가 있었어요. 있죠. 김택진 회장님 마주친 거야. 진짜로? 진짜로. 진심 바로 그냥 카페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나에게는 약간 군주님. 예수님, 좀 하느님이시네.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신이시네. 90도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가다 말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 페인 생활을 해서. 그러셨군요. 네.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그분의 반응은 그분의 반응은 뭐 약간 뭐 익숙하다? 익숙한데 약간 제가 좀 더 말을 걸려고 하니까 그건 아닌데. 여기까지.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취업을 이제 네. 테헤란노 쪽에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결국 아까 그 공모전 이런 걸로 해서 성취를 얻으셔서 그 뒤로 네. 이제 스펙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쌓아가지고 인턴십 하면서 이제 시작을 네.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수가 좀 낮으니까 제가 자격증은 한 20개 정도 취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모전은 17번 정도 상 받고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도 받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뭐 해외 봉사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뭐 네팔 뭐 갔다 오고 인턴십도 대기업 2회, 외국계 기업 1회, 그다음 계약직도 했었고 수많은 대외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좋게 봐주신 네.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회사의 이제 대표님께서 채용 제안을 주셔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아니 저도 이거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네. 서울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네.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을 지금 해라. 아, 그쵸.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20살 이전에 대학을 만들기 이전의 노력을 전반전을 한다면 네. 전반전을 탓한다고 전반전 경기는 이미 스코어가 끝났잖아. 서울대를 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우리는 후반전에 집중해서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서울대 이길 수 있잖아요. 쉽진 않지만 쉽진 않아. 쉽진 않아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아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네. 아니 그 제 뒷자리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울더라고요. 왜요?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우는 거였어요. 아,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네. 친구들이 공부 스트레스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이거 그냥 일반 수업 시간에 아, 훌쩍훌쩍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 진짜. 고생했죠. 네. 거의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로 우린 좀 놀았잖아요. 좀 놀았죠. 상대적으로 논 게 있으니까 맞아요. 고생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러면은 뭐 회사 생활을 하셨나요? 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네. 이제 제가 원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전부터 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위주의 그런 작가와 강사 활동을 사실 27, 8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본인이 그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계명대학교랑 지방대학교다 보니까 우리 지방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그 지방대학에도 사실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강연을 많이 하세요. 강좌라든가 이런 네네네네. CEO 행사 열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한 8, 90% 확률로 거의 굉장히 대학이 되게 좋으세요. 왜냐면 대학이 성공한 분 대부분 어쨌든 대학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CEO일수록 더 더 그렇겠죠. 높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이제 딱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안 들어요. 시작부터. 우리랑 다르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더 시작을 늦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굉장히 지각 인생을 살았잖아요. 대학을 30살에 졸업하고 했으니까. 네. 근데 저도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 후회는 없지만 좀 더 빨리 열심히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마음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저보다 늦은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 진짜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어떻게 이쪽으로 이제 차근차근 오시게 되신 거예요? 첫 책을 이제 제가 31살 때 이제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이제 학벌 극복 생존 집진서라는 이제 자기 개발 책을 냈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다니면서 이제 책을 쓰고 네. 준비가 됐을 때 사표를 내고 퇴사 후에 한 달 뒤에 나왔죠. 나를 좋게 봐주신 그 회사인데 바로 나오셨어요? 그 이제 뭐 굉장히 여전히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이런 음모론 좋지 않아요. 안 좋게 헤어지신 건 아니고.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대표님 네. 네, 지냈지만 네네. 이제 저도 왜 취업을 했냐면 네. 그 제가 대학생을 많이 만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네.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공감과 자격해야 될 말에 자격조차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내가 취업의 힘듦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죠.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부일라님 사실은 네. 그리고 막 사람들 부동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웃긴 거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취업의 그 힘든 시기를 겪고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갔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취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조직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개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나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책을 쓰시고 바로 사퇴. 네. 사퇴래.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를 하고 이제 책이 나왔죠. 퇴사를 하고. 네. 그럼 그 뒤로는 그럼 작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작가로서 31살 때부터 37, 8살까지 계속 책을 내면서 자기개발,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강연도 같이 하고 작가와 강사의 삶을 살다가 38살쯤에 네. 지금부터 한 2년 10개월 전쯤에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했죠. 왜요? 이 유튜브 갑자기? 이게 이제 작가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저는 우리가 매년 연말에 네. 똑같이 유행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트렌드. 네.
2020 아. 트렌드, 2021 트렌드. 그 특정 한 분이 내시는 네. 책이 매년 유행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36살쯤에 네. 7살쯤에 유튜브를 이제 고민했던 이유가 네. 작가로서 책을 내고 있는데 사실 작가들의 이제 책이 이게 콘텐츠인데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책 진짜 안 보죠. 안 보죠. 1년에 한 권도 안 보죠. 맞아. 네. 성인 연평균 독서량이 10권이 채 안 돼요. 네,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책을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안 보는 이유가 있거든. 옛날에는 콘텐츠 접할 방법이 책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영상으로 바뀌고 네.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책만을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작가로서 역시 작가는 콘텐츠는 책만으로 전달해야지. 이거는 좀 구시대적인 발언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뭐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저도 그에 맞게끔 콘텐츠 전달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됐죠. 그러면은 시작은 그 책을 안 보는 거를 네. 이거 아까랑 이어지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거 인정하고 인정하죠. 여기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긍정. 네. 긍정이 나중에 책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책이 출판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네. 인정하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유튜브를 하자. 그럼 시작부터 현재 이 김 작가 이 채널 네. 이 구성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현재 시작은 그 당시 시작은 이제 자기개발 동기부 위주로 시작을 했고요. 네.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렸고 이제 2019년 말까지 이제 구독자 7만 명. 근데 이제 작년 초에 아이템을 좀 바꿨죠. 네. 재테크로 조금 갈아탔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쑥쑥 나오는 거야. 이거다. 아이템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그 창업할 때도 그 보통 네. 창업한 회사들이 첫 아이템을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피벗 하잖아요. 돈가스 집이 어느 순간 김치찌개가 돼. 근데 김치집이 잘 됐어. 네. 그럼 그 사람이 초심을 기억한다고 돈가스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했는데 네. 1년 2개월 동안 구독자 7만 명이면 네.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 뭐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제가 탁 재테크로 옮겼더니 네. 작년 갑자기. 2020년에 이제 52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작년에만 이제 전년 대비 600%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콘텐츠를 위주로 이제 많이 올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뭐 자기 개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재테크 이런 것들 뭐 섞어서 하시지만 결국에 거기에 나오는 분들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 이야기 자체가 다 동기부여 자기개발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분야는 다를지 몰라도 보면 얘기하는 게 어떤 뭐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많이 있죠. 네, 어떠세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뭐 투자든 뭐든 그 같은 그 길이 있지 않나요? 네. 일단 뭐 당연히 노력과 네,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 시대가 주는 운이라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 네, 운. 네, 예를 들면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물어보면 이제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만으로 저는 100% 모든 걸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노력과 사실 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정할 수 없는 수치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게 합쳐져서 성공을 만드는 건데 이 운의 힘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담은 게 이번 책인 거고 왜냐면 단순히 운이라고 하면 뭐 온 우주에 옛날 시크릿. 그냥 뭐, 간절히 기도하는. 저는 특정 책 제목 얘기하진 않았지만 삐. 예. 어쨌든 온 우주라든가 네. 뭐 추상적이고 네. 이러면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운이란 걸 저는 이제 최대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면 운을 잡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성공하신 분들의 뭐 두 가지 그냥 대표적인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실행을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한류 화장품이 중국에 네.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마 한류 그 열풍이 중국에 가면서 네. 한류 스타들은 어떤 화장품과 마스크를 네. 쓰냐 하면서 그게 연결된 거겠죠. 네네. 그럼 그렇게 그때 이제 성공하신 그 마스크팩을 만들거나 화장품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운이 좋았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내가 지금 그 아무리 붐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바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 그렇죠. 준비가 안 했는데 네. 그 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때 화장품 마스크팩 만드신 회사들이 네. 그때보다 지금 더 못할까요?
지금 더 잘할 거예요. 네, 네. 그때보다 돈도 더 많을 거고, 네. 그때보다 사업도 있을 거고, 음. 훨씬 더 네트워크도 많을 거고. 근데 지금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네.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운때가 아닌 거죠. 음. 근데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으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운이 오는 걸 읽을 수가 있겠죠. 네. 읽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실행해서 그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네.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투자도 똑같거든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안 되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노력을 안 하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아, 그럼 불가능한 거죠. 거의 없고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꼭 잘못된 선택들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도 안 해요. 맞아. 네. 그리고 다 운으로 치부하시는데 결국에 이 운은 노력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 입구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톨게이트 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문은 열어야지 네. 그 문화에 뭐가 있는지 알죠. 이걸 열어놓고 뭐 성공 안 하든 뭐 하든 그 다음이지 이거 노력도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고. 이 성공한 분들이 네. 운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운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만해질까요? 아니, 좀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지죠. 네. 운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 내 실력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고 노력을 안 하게 될 텐데 네. 성공하신 분이 있어 그걸 인정하면서 내 실력으로 착각을 안 하고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잘 되시는 분 거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계속 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 충분히 했는데 네. 그러면 점차 이 노력도 더 줄어들어요. 네. 아니 저도 이거 100% 동의하는 게 네. 저도 옛날에 처음에 투자할 때 네. 처음에 아파트 제가 6채를 샀거든요. 28이었나? 뭐 그때였는데 부럽다. 아니 그때는 워낙 싼 지방의 아파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막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진짜 신이 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난 투자의 신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워렌 버핏 조만간 잡는다. 맞아요. 제가 막 그런 마음까지 막 들었었거든요.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운이 좋았다고 인정하고 실력을 쌓으셨으니까 지금의 불리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뒤로는 정말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런 거를 실력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운때가 나쁠 때 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란님과 비슷한 선택을 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실력이었다 생각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식과 모든 재테크에서 그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 네. 초심자 행운에서 어쨌든 뭘 하면 처음에 돈을 벌잖아요. 근데 초심자 행운을 가지신 분들이 네. 왜 다들 나중에 운이 없을까? 음, 그 운을 내 실력으로 착각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운때가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있죠. 대비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면 이 책에 지금 좋은 운을 부르는 뭐 7가지 법칙 이 얘기도 적으셨죠. 네.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그 7가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칙은 사람,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인 거고 네. 이 7가지의 이제 럭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운을 더 잘 부를 수 있고 네. 불렀을 때 그걸 성공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막연하면 네. 우리 해야 되는 것들도 막연해지죠. 이렇게 딱 구체가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뭘 잘하고 있는지 네. 뭘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각 영역마다 더 필요한 키는 다를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김작가 TV라는 유튜브와 여러 가지 인터뷰 채널, 그다음에 책을 내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네, 키죠. 네.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냥 복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시도일 수도 있고 각 시점마다 다를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지금 내가 뭔가 사회에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사람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거 럭키 세븐에 맞춘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거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럭키, 세븐, 세븐 7가지의 키. 이거 뭐 아름다운 단어의 조합인데. 받는 순간 모두가 이제 기분 좋게. 네. 책도 벨벳 표지에 되게 이제 매끈매끈해요. 네. 표지가. 아니 그러면 뭐 하나 정도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좀 개념 하나만. 하나를 얘기한다면 네. 사실 뭐 다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복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귀. 네, 복귀와 이제 루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성찰. 네, 맞아요. 저는 제 나이 40에 네. 자기계발서를 지금까지 총 8권의 작가로서 그다음에 성공한 인물 1000명을 넘게 인터뷰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딱 이 2가지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다. 음.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복귀를 할 때 네. 이거를 잘 안 돌아보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뭐 많은 설명 안 해도 바로 네. 공감하시잖아요. 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결과가 안 좋으니까 실패하네 그럼 결국 시도를 안 하게 되고 네. 시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 인생은 잘못됐어 그럼 긍정이 아닌 부정을 바라보게 되고 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사실 선순환의 과정 악순환의 과정인 건데 저는 이 복귀를 할 때 네. 기회와 확률값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로에는 기회예요. 네.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우리는 기회를 늘려야 되죠.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사회 초년생일수록 네. 많은 곳에 취업 지원서도 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어쨌든 네. 시도를 해야 되죠. 음. 그 다음에 위의 값이 이제 확률인 건데 네. 뭐 예시로 들면 이 근처에 맛있는 뭐 냉면집이 있다고 칠게요. 네. 있겠죠. 실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냉면집에 비냉도 판다 칠게요. 네. 물만두도 판다 칠게요. 뭐 보통 다 팔아요. 세 개 같이 팔죠. 네. 근데 그 냉면집이 맛이 없다고 칠게요. 네. 거기 가셔서 냉면을 드셨어요. 네. 물냉을. 네. 맛이 없어요. 네. 근데 근처에 냉면집이 없네. 네. 근데 비냉도 사람들 먹잖아요. 네. 그 불란님도 다음에 네. 그 위에 가서 한 비냉을 먹어보자 하겠죠. 네. 또 맛이 없어요. 네. 굉장히 큰 실망을 했지만 네. 불란님이 야 그래도 좀 너그러운 분이에요. 음. 그래 비냉과 만두를 같이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아. 같이 먹어야 되겠다. 네. 이게 다음에 만두까지 시켰어요. 네. 맛이 없어요. 네. 다음 또 갈 겁니까? 다 먹어봤네요. 네, 다 먹어봤죠. 그러면 굳이 안 가겠죠. 굳이 안 가죠. 네. 근데 이 사장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이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남기고 갔어요. 당연히 맛없으니까 남길 거잖아요. 그러겠죠. 반 좀 남겨요. 그리고 갖는 거 보고 오늘 손님이 좀 배가 부르구나. 아, 네. 오늘 뭐 한 100명이 왔다 갔는데 그중에 60그릇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 복귀를 잘못하고 있구나. 네. 아니 손님들이 요즘에 뭐 지금 네. 굶는 세상 나라도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렸네. 양을 줄여야겠다. 양을 줄여야겠다. 이상한 생각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단지에 돌려야겠다. 네. 배달의민족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많은 손님이 와야 되겠다 하게 하는 거죠. 네. 요거 좋은 거예요. 네, 좋은 네,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맛은 그대로잖아. 네. 그럼 맛이 여전히 또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그러겠죠. 이 동네 사는 사람, 네. 아니면 여기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네. 빼고는 사실상 없잖아요. 나머지 1% 그냥 뜨내기 손님이야. 네. 아니 맛집이면 전국에서 찾아오겠지만 네, 네. 맛집이었으면 사실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이 전단지에 돌리고 이 기회를 늘릴 때 냉면 맛을 바꿔야죠. 네. 비냉 맛을 바꿔야죠. 만두 안에 다 들어간 안에 뭐 내용물을 바꾸든가 이 확률값을 바꾸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사람 한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기회를 늘리려고 해도 기회를 늘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성실성의 영역인 기회를 늘리는 거 너무 중요하다. 다만 그 기회를 가질 때 결과값이 계속 안 좋으면 이 확률값을 높여야 된다. 확률값을 안 높이면 나중에는 내 성실성으로 기회도 늘릴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저도 공감되는 네. 게 하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그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근데 저는 안 되는 길을 피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뚫어보려고 해요. 아. 그게 좋게 포장되는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그러니까 저는 네. 늘 안타까운 게 제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때. 네. 떡볶이를 먹으러 자주 가는데 네.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 입이 너무 고급이 아니야. 좋아하는 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먹는데 먹어봤잖아요. 네. 동네 네. 맛이 없어요. 네. 근데 다음에 또 갈 일 있잖아요. 또 시켜봐. 네. 또 맛이 없어. 3번이나 간 데도 있어요. 또 맛이 없어. 네. 그럼 할 만큼 하셨네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떡볶이를 남기고 가구나. 근데 네. 제가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여기 떡볶이 3번이나 기회 드렸는데 네. 이렇게 맛이 없으면 저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후기 많던데요. 그러니까 후기를 잘 읽어야지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는 1점. 이렇게 손님이 안 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만약에 떡볶이 가게라면 그게 내 자산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네.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방법. 맞아요. 맛집, 전국에 맛집 찾아다녀서 뭐 소스 뭐 쓰는지, 네. 떡은 뭐 쓰는지 그런 거 다 먹어보고 나는 계속 딴 거 해보고 근데 늘 맛이 똑같으면서 세상이 살기 흉흉하다 음. 하는 거는 전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해줘 또 우리가 먹으면서 또 맛없다고 확실하게 티를 내줘야 되는데 네. 우리 또 대한민국 동방예의주의. 특히 남자들이 이게 안 돼요. 또 혹시나 기분 나쁠까봐 저 억지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관찰을 잘 하셨으면 네. 좋겠는 게 늘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하락의 시그널이라는 게 완전히 없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이라도 있잖아요. 있죠. 자, 음식 장사의 시그널은 확실합니다. 갑자기 남기고 갔어. 백종원 선생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도 이 시그널이 있다고요. 맞아요. 제발 그걸 읽자. 제발 민감하게. 알겠습니다. 이 김 작가님이시자 이제 그 창업 전문가. 아, 이게 예시를 들기에 편해서. 알겠습니다. 복귀 얘기하다가 지금 떡볶이로 갔는데. 아, 저는 진짜 약간 네. 그건 실제로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떡볶이 좋아해서 포장마차한테 많이 먹거든요. 네. 맛있는 데가 없어 너무. 진심. 맞아. 제가 떡볶이 집을 차릴거든 생각해봤어. 전국의 맛을 탐방해서. 그러면 결국에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뭐 1000명 이상 인터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재테크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쵸. 본인도 재테크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대부분의 자산이 네. 주식에 있고요. 이제 대구에 아파트는 한 채 있고, 네. 그리고 거의 현금 자산의 95% 정도는 주식에 있습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부동산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투자라는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만나 뵈니까 그 재테크 네. 전문가분들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하신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청약 전문가도 네, 있고, 네. 그다음 주식을 전문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빌딩을 사야 된다는 분도 있잖아요. 다들 자기 방식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깨달은 거는 이분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하는 게 이거니까 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럼 저 자기가 또한 해본 게 그건데. 제가 가장 많이 접하고 하는 거를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저는 주식 콘텐츠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95% 정도 비중이 있고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수익은 뭐 당연히 좋으셨겠어요. 좋은 편이죠. 모두가 좋았으니까. 해외 주식도 하세요? 해외 주식의 비중은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고 국내 주식이 한 80에서 85%. 부동산은 안 사시고? 부동산은 이제 내년이나 내년 후년쯤에 내년이나 고민하고 후년쯤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사실 보통 부동산은 사실 투자를 전문하시는데 빼고는 네. 결혼할 때 네. 사잖아요. 요즘에는 또 집을 사야 또 결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근데 아직은 우선은 주식을 좀 더 네, 우선 주식.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아까 뭐 과거의 어떤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부터 그걸 극복하고 지금 네. 이제 사실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되신 거고 네네. 또 그걸 통해서 또 투자도 막 하고 계실 분이니까 네. 사실상 소득이 상위 1% 안쪽에 들어가시겠죠. 네네. 네. 제 책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편하게 여쭤보고 네네. 이렇게 과거 정말 뭐 힘들었던 거기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금 상위 소득으로 오셨는데 네. 이렇게 가고 싶은 분들 많단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아마 과거에 20대 초반의 김 작가님 같은 분도 많으실 거고 그쵸. 이분들에게 네. 나처럼 바뀔 수 있게 네.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를 조금 길게 한번 해보면. 길게. 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어쨌든 게임 페인 굉장히 오래 했던 뭐 하위에서 뭐 1에서 한 10% 정도 됐을까요? 하위 1%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 상위 1%가 될 수 있었던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7가지 키를 잘 만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성을 좀 봤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가능성을 봤다. 네, 제가 이전에 냈던 책 중에서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네. 유튜브 책을 내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23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재테크라든가 ASMR, 그다음에 먹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 다루는 분들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얼마를 버는지 소득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이 4년치 계좌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치 계좌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유튜브 수익 수익 들어온 나오는 거. 스튜디오 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분이 2015년 7월에
한 13만, 14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다음에 2016년 7월에는 뭐 한 1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7월에는 한 뭐 한 4, 500만 원. 네. 그다음에 제가 만난 시점이 2019년 7월이었거든요. 네. 7월 21일. 그날 수익이 5,3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유튜브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분이 21일치 수익이었어요. 한 달로 치면 네. 그렇죠. 뭐 한 7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전 집에 가는 길에 좀 세상이 잘못됐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다들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열심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것도 야근에다가 그 야근의 연속이라고 하는 술까지 회식까지 하면서 돈을 몇백을 버는데 월 7천을 저렇게 버는 게 맞나? 네. 옳지 않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뭔가 부정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관점이라고 했죠. 긍정과 부정에서 네. 부정을 한 거죠.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뭐 잘못된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잘못된 뭐 선전적인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누구라도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엔 부정했지만 나중에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 가능성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일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돈도 몰리고 있고 많은 매체의 광고들도 일로 몰리고 있고 여기 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남들과 달랐던 거는 저는 이거를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책으로 본 게 아닌 거죠. 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났잖아요. 실제 봤으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23명 걸 보고 한 명 치는 진짜 뎁스 있게 봤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남 일이 아닌 거야. 네. 우리가 어디에 뭐 뉴스에서 살인사건 난다 해서 내일처럼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당시 유튜브 책을 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 많이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회계사, 어떤 분은 변호사, 네. 어떤 분은 뭐 직장인,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 어떤 분은 주식. 그 분야의 전문가분을 만나는 게 제 책에서는 세르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세르파라고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이죠. 네. 에베레스트에 노르는 이제 세계의 각국의 최고의 등산 전문가들이 올라갈 때 그들끼리만 올라가지 않아. 네.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지대에서 최적화되신 부족분들 같이 올라. 도우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같이 올라가기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네. 그럼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시작한 레벨이 1, 0이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레벨에 시작을 했지만 위로 올라가려면 저도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 윗세상을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진짜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바로 봐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북극에 엄청난 그 뭐 큰 고래가 있다면 네. 영상을 보는 것과 가서 직접 보는 거는 느낌이 완전 다른 것처럼 직접 보면서 가능성과 동기부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어쨌든 그분은 2, 3, 4, 5, 6, 7, 9, 10까지 시행착오를 다 겪었잖아요. 네. 그걸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어느 노하우와 솔루션을 줄 거고 만약에 그분과 운이 좋아서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네.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들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이 영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아, 김 작가님 얘기 듣고 아,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끄고 바로 다른 거 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고 실행도 하시고 실천해보고 계속 또 길을 바꿔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죽어라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 경험을 한 번이라도 네. 쌓아보자. 그게 뭔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그 계기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책입니다. 아, 네. 럭키. 운을 우선 찾아야 되니까. 네. 이 책도 한번 많이 봐보세요. 네. 이 그 김 작가님의 신간 럭키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우리 김 작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